안녕하세요. ITG의 찐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 엑셀에 대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다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Q 엑셀 자격증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국가 공인 자격입니다. 그리고 실기시험만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에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실기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시험 과목들은 보시게 되면 한컴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아래 한글, 한셀, 한쇼와 그 다음에 MS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MS 워드, 한글 엑셀, 한글 액세스, 한글 파워포인트, 그리고 인터넷 시험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자격 따려면 이 시험을 다 봐야 되는가요? 그건 아닙니다. 각각 하나의 자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MS 워드 자격증, 한글 엑셀 자격증, 한글 액세스 자격증 이렇게 각각 하나의 자격증이니까 한 과목씩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 결정 기준은 총 500점 만점이에요. 500점 만점으로 동일한 시험지를 가지고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등급별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요. 똑같은 문제를 풀어요. 똑같은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400점에서 500점 맞은 사람은 A등급, 300점에서 399점 맞은 사람은 B등급, 200점에서 299점 맞은 사람은 C등급으로 자격증을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점 만점이고 200점 미만은 아쉽게도 불합격입니다. 그럼 200점 이상만 맞게 되면 C등급이라도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지를 보시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시험지는 23년 1월 14일 날 시행됐던 시험에 A형의 문제 유형을 가지고 있는 시험지입니다. 지금 2월이니까 2월치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요? 하시는데 보통은 홀수달과 짝수달의 시험 내용이 비슷한 형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1월 달에 시험 봤던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하셔야 될 것은 시험지를 받고 나서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장할 폴더는 내 PC에 문서라는 폴더 안에 ITQ라는 폴더가 시험 응시할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ITQ 폴더 안에 저장을 하셔야 돼요. 엑셀을 시작하시고 나서 F12 키를 이용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파일에서 파일을 클릭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시고 찾아보기에서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ITQ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이름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저장을 눌러 주셔야 되고요. 중간중간 왼쪽 상단에 디스켓 버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스켓 버튼을 클릭만 해주시게 되면 파일이 저장이 돼요. 중간중간 잊지 말고 저장을 하시고 저장하신 뒤에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 전송하는 법은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험지를 보시면서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한 번씩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MS 오피스 16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버전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는 게 시험 볼 때 덜 당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총 4단계고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건대로 작업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시트를 총 4개의 시트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1번 시트부터 4번까지 만드는데 기준은 우리 시험 보실 분은 1번부터 제1작업부터 3작업까지만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나머지 제4작업은 차트 시트를 이용해서 변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모든 문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모든 작업 시트는 A열을
열너비 1로 해주십시오 하고 돼 있고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십시오 하고 돼 있습니다. 다시 엑셀로 가셔서 A열의 열너비예요. 그러면 영문자 A 마우스 커서를 영문자 A 위에 가져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열 너비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열 너비 1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굴림의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을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숫자 들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숫자를 입력하시고 오른쪽 정렬을 하시는 게 좋고 글꼴과 가운데 정렬까지는 먼저 해 놓으시는 게 편합니다. 다시 엑셀 시트로 가서 모든 글꼴, 시트에 나오는 모든 글꼴이에요. 모든 글꼴을 선택할 때는 왼쪽 상단에 열과 행이 교차하는 부분, 자, 이 부분 여기를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모두 선택이 돼요. 모두 선택했을 때 상단에서 글꼴을 굴림으로 해주세요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 시트에서 적는 모든 내용이 굴림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굴림의 11포인트는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바꾸진 않을 거예요.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해 주세요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맞춤해서 가운데 정렬로 해 놓으시면 두 번 손으로 안 대도 되니까 미리 해 놓으시면 되고요. 1작업부터 제3작업까지 시트 3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정해 놓은 이 시트를 복사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새로 만들어서 또 1작업 열너비 맞추고 글꼴 맞추고 하려면 복잡하니까 시트 1번에 지금 작업을 다 해 놓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왼손 버튼으로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시트 1번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드래그를 해주세요. 하나, 두 개 그렇게 하시고 시트 1번부터 더블 클릭하셔서 제 1작업, 두 번째 시트는 제 2작업, 세 번째 시트 제 3작업 이렇게 해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완성이 됩니다. 그럼 1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1작업부터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에 있는 조건들을 보시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작성하시기 전에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것은 각각의 B4번 쉘부터 J14번 쉘까지의 내용을 가져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 괄호 1이나 괄호 2번은 문제 번호기 때문에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들은 따로 입력을 안 하셔도 되고요. 관리번호도 따로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관리번호 하단에 있는 관리번호는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입력하는 내용이라 지금 X자 쳐놓은 부분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 나머지 데이터부터 입력을 해 놓고 나서 작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한 셀에 두 줄로 이루어진 셀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두 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실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 공사기간 1이 공사기간 하고 1이라는 글자가 한 줄 밑에가 있어요. 이럴 때 Alt 엔터 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한 줄 밑에 1이라고 작성이 가능합니다. 마무리는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맨 뒤에 선수금 부분도 두 줄로 만들어져 있죠. 선수금도 두 줄이니까 선수금 먼저 작성하시고 Alt 엔터 키를 이용해서 한 줄 밑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단위 콜론 1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목부터 작성을 해 가시면 되는데요. 제목을 보니까 제목은 도형 배지와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여서 작성을 하고 우리 인테리어 공사 현황 보고를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지정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은 굴림의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이렇게 적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제목에 적용되는 서식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 서식으로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목부터 만들어 보실 건데요. 이 각각의 행의 높이가 아래 하단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곳보다는 약간 더 넓은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폭이 너무 좁으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좀 좁아들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적당히 1에서 3행에 해당되는 부분을 약간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늘리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3개를 블록 지정을 하시고 살짝 아래만큼, 그러니까 그 다음 행 오는 부분 4행의 중간 자리 정도 맞춰주시게 되면 충분히 공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 정도 적당히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엑셀에서 무언가를 추가하고자 하실 때는 무조건 삽입 탭으로 가시면 돼요. 삽입에 보시면 지금 도형을 추가해야 되니까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도형에서 베이지입니다. 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베이지라고 뜰 거예요. B1번 셀부터 시작해서 G열의 절반 정도 와 있습니다. G열의 절반. 자, 지금 폭이 열의 너비가 다들 너무 좁아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도형을 만드시고 우리 인테리어 공사 현황 보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시험지에 글꼴은 굴림의 홈 굴림을 해주시면 되고 굴림의 24포인트 그 다음 색깔은 검정색이네요. 검정색을 주실 때는 글꼴의 색이니까 글꼴 중에서 이 부분에서 색깔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선택된 신 상태에서 검정색 굵게 표시, 굵게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굵게. 그 다음 채우기는 노랑이네요. 채우기는 글꼴에 보시게 되면 이 페인트통처럼 생겨 있는 이 부분에서 노란색 하나 둘 셋 네 번째 표준색의 노랑이에요. 채우기 노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조금 칸이 부족해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 부분은 하단에 있는 데이터 입력한 부분을 가지고 영역을 맞추시면서 조금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시험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관리번호 이런 여백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 정도 여백, 그 다음에 주택명도 이 정도씩 여백이 있고요. 공사기간 여백이 많네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여백을 조절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자, 관리번호 부분 살짝 늘려주시고 화이트빌, 주택명도 살짝, 경기, 지역도, 공사기간 많았죠? 그 다음 총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늘려주시고 공사 시작일, 공사 내용 적당한 사이즈를 보시면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정도 맞춰 놓고 형태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직 제목 부분의 내용이 조금 들끓었는데 제목에 그림자 오프셋 이용해서 작성하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형을 선택하시고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도형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리기 도구에 서식이 있고 도형 효과가 나옵니다. 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라는 거 이 형태를 그냥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1번 단축키에서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미리 설정해서 형태를 잡아 주셔도 됩니다. 자, 해놓고 나서 보니까 가운데 있는 글자가 너무 위로 치우쳐져 있어요. 왼쪽도 맞춰져 있고 항상 이 부분은 이 맞춤에서 위쪽은 세로 맞춤, 세로 중에서 위쪽 가운데 아래고 아래에 있는 맞춤은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입니다. 우리는 둘 다 가운데를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목 부분이 끝나고요. 다음은 이 결제란 부분인데요.
결제란 부분은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넣기 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고, 단 원본은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제란을 만드실 때는 지금 우리 1작업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1작업에서 결제란을 만들지 마시고 2작업이나 3작업에 비어있는 곳을 선택하셔서 이 부분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결제란을 보시게 되면 점장, 부장, 대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비율을 한번 보시면 이 점장 부분보다 아래치가 거의 2배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칸은 살짝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칸을 늘려주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원래대로 하신다고 하면 점장, 부장 있는 부분도 적당하게 늘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 나오는 건 두 칸보다 조금 더 아래, 이 정도 맞춰주시면 되고, 이 부분을 모든 테두리를 이용해서 칸을 그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결제되는 부분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신 다음에 결자 누르고 Alt 엔터를 통해서 J를 누르시게 되면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자, 결제 부분은 절반 정도 사이즈, 결제의 중간 정도 올 수 있게 열 너비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블록 지정을 하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그림으로 복사가 있어요. 그림으로 복사 선택을 해주시고, 그림 복사를 하시는데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제1작업으로 가셔서 1작업에 H1번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이렇게 크기가 맞춰집니다. 적당히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위치를 보시면서 지금 결제란이나 이 도형의 크기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정해져 있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맞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나서는 제2작업으로 가셔서 우리가 열너비를 조절을 했죠. 열너비 조절한 부분 삭제를 꼭 해주시고, 그 다음 행높이 조절한 부분도 삭제를 꼭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 작업하실 때 다시 손대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필요 없는 부분만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지에도 단 원본 삭제를 해줘라 하는 내용이 있죠. 원본을 지우셔야 됩니다. 자, 결제란까지 완성이 됐고요. B4번 셀에서 J4번 셀, 그 다음 G14번 셀, I14번 셀 영역을 주황으로 채우기를 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실 때 B4번에서 J14번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을 하시고, G14번 셀, G14번과 그 다음 I14번 셀을 선택,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을 선택하실 때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이 영역을 채우기를 하시는 부분은 페인트 통으로 가시면 되죠. 페인트 통에서 주황색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항상 문제가 똑같아요. 주황색 설정과 영역이 거의 비슷한 영역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H14번 셀에 관리번호 영역이 선택되도록 표시하십시오 하는 문제네요. H14번 셀은 처음 입력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력을 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로, 데이터 탭으로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한 대상은 목록을 선택을 해주시고, 원본 형태가 시험 볼 때 조금 차이가 있을 건데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해줘라 했을 때 이 영역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원본 선택을 하시고 B5번 셀에서부터 B12번 셀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될 겁니다. 선택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드롭다운 메뉴가 생깁니다.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을 하셔서 시험지처럼 맨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유효성 검사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F5에서 F12번 셀이네요. 이 셀은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셀 서식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고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 컨트롤 1번 누르셔서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컨트롤 1번이 잘 안 외워지시는 분은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셀 서식. 자, 들어가셔서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와 맨 뒤에 원이 붙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면 돼요. 사용자 지정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가 붙어 있는 셀 서식은 이 네 번째,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형태가 샵, 샵, 샵 0으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쓰실 때는 샵, 샵, 샵 0을 넣으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샵, 샵, 샵 0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뒤에 원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돼요. 셀 서식에서 문자를 입력하실 때는 더블 쿼테이션을 이용해서 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한 글자만 있을 때는 그냥 생략하고 원이라고만 적어도 돼요. 원이라고만 적어도 되는데 위에 보시면 원 표시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두 글자 이상일 때 혹시라도 잊으실 수가 있으니까 항상 셀 서식에 문자를 입력할 때는 더블 쿼테이션으로 원이라고 입력한다. 더블 쿼테이션으로 문자를 묶어준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확인만 누르시게 되면 샵, 샵, 샵 0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기간 E5에서 E12번 셀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이 영역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으로 이름을 정의해 주세요. 이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으로 이름 정의. 이 부분은 각각의 우리가 셀을 선택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가 이렇게 이름이 선택이 돼요. 어떠한 셀을 선택할 때 D7번 셀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고 이름 상자에가 D7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E5에서 E12번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이름 상자 안에다 공사기간 이렇게 입력하시고 꼭 엔터를 쳐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다른 셀을 선택하다가도 이 영역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름이 공사기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혹시나 내 이름을 적다가 공사기간이 아니라 공사기까지만 입력하고 잘못 입력이 들어갔다 하시면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름이 잘못됐을 경우에 삭제를 하시고 다시 이름을 정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시험지에 나온 조건은 다 완성을 했는데요. 시험지에 나오지 않은 조건들이 있어요. 나오지 않은 조건들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게 셀을 병합해서 X자 표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셀 병합 후 가운데로 맞추는 부분, 그리고 테두리, 표에 선을 그어주는 부분, 이렇게 몇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럴 경우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지금 숫자일 때 오른쪽 정렬도 아직 안 맞춰 놨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조건을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서울 지역 총 공사수 그리고 욕실 총 공사비 합계 공사 시작일과 구분까지가 하나의 셀로 되어 있어요. 이 셀 병합 같은 경우는 홈 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각각의 블럭을 지정하실 때는 조금 전에 컨트롤 키 하시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 영역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셀 서식으로 가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탭 중에 이 테두리로 가서 보시게 되면 대각선 표시가 있습니다. 확인만 눌러주시게 되면 대각선 표시가 생기고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홈 탭에서 모든 테두리를 한번 해주시고 이 상태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더 클릭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안쪽은 그냥 일반 테두리, 바깥쪽은 굵은 테두리로 바뀐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관리 번호와 데이터 사이에도 가운데 영역만 한번 설정을 하시고 홈 탭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시험지하고 동일한 형태의 선이 그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숫자 영역은 오른쪽 정렬이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문자예요. 날짜 형태는 문자형으로 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이 맞고요. 숫자들만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숫자 영역 선택하시고 홈 탭에서 오른쪽 정렬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아랫부분이 약간 압축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이 부분도 행들을 다 선택하시고 굵은 선 두께 정도로 넓혀주시면 이렇게 보기 좋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